안녕하세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경제 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 진행합니다. 전문가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박민식 정책위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민식입니다. 국회 정책보좌관으로 산업정책을 또 다뤘고요. 직접 중소벤처기업을 창업, 운영한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좋습니다. 경제와 산업이 발전해야 시장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해년 새해 들어서 이런 포부를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취지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오늘 저희 방송에서 지난 시간에 적극적 시장 개발의 필요성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련 주제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개발을 위한 창업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오늘 방송의 제목은 바로 창업 지원과 토탈 비즈 플랫폼입니다. 박민식 위원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산업 정책 시사 방송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박 의원님. 네. 지난주 방송에서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방진 이야기인데 뭐 새로운 시장이 막 열리고 있다 자신해버리니까. 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시장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장에서 역시 중소기업이 중요하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정말 시급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역대 정부의 정책 현실은 어땠는지 이거 한번 적나라하게 고발해 주시죠. 네. 네, 좀 아프지만은 어쨌든 지난 정부의 창업 관련 정책은 아주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없는데 물건만 만들려고 했던 거죠. 물건을 살 사람도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팔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계속 창업만 했죠. 회사를 만들고 물건만 만들려고 했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창업으로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바로 눈 감고 아웅하는 일자리 정책이었죠. 교수님.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하세요? 창업하기를 원하세요? 아마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 어려운 현실에서 뭐 창업하라고 하겠어요? 뭐 대기업 갈 수 있으면 대기업 가라고 그러지.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공정한 경제 시스템과 혁신적인 경제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 우리나라 현행 산업 생태계 속에서 창업만 하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니겠어요? 네. 아니 그렇다라고 창업 안 하면 그럼 나라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누군가는 또 창업해야죠. 맞습니다. 창업은 있어야 되고 또 정부의 창업 정책도 있어야죠. 그리고 뭐 또 이 창업을 해야 또 성공 그 사례도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창업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것이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네, 수많은 청년들과 온 나라를 창업으로 몰아갔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랬죠. 그럼요. 창업국가라고 이야기하고요. 맞습니다. 창조경제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서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것은 무리지요. 반면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독일, 이스라엘 등은 성공 사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들 나라는 공정한 경제 시스템과 또한 대기업 독식의 구조가 아니죠. 중소기업도 살 수 있도록 그럼요. 창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3억 3천만 명, 중국은 13억 9천만 명, 독일은 8,300만 명 등으로 이미 내수 시장이 있는 나라죠. 뭐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적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그 창업이 성공하려면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장도 필요하고 또 이 시장은 가급적 내수 시장도 있고 대외적으로 큰 시장이라야 되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경제 자체가 공정한 시스템이라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새로운 시장이 있어야 되고 또 공정한 경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또 이것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창업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항상 뭐 네. 성공 모델이라고 하죠. 네. 성공한 정책 모델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라는 게 있는데요. 무슨 펀드라고요? 요즈마 펀드라고 합니다. 요즈마. 예, 요즈마. 예, 요저마가 아니고 요즈마입니다. 요즈마. 예, 요즈마 펀드는 민과 간이 협력하여서 지원하는 창업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즈마 펀드를 통해서 아주 많은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든다면 요즈마 펀드가 투자한 바이오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요즈마가 초기에 단 100만 달러 정도밖에 투자를 안 했죠. 한 12억 네. 정도 되나요? 네. 근데 이후에 존슨앤존스가 4억 3천만 달러에 인수를 해갑니다. 네, 그러니까 예. 창업해서 이걸 네. 성공시켜 가지고 그 금에 팔았군요. 네,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정책 못 합니까? 이거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요즈마 펀드 모델을 따라서 팁스라는 정책 모델을 실행 중에는 있습니다. 팁스가 뭡니까? 이제 TIPS라고 해서요. 요즈마 네. 펀드 모델을 이제 따라 뭐. 저도 뭐 팁 주는 건 줄 알아요. 팁에 S가 붙어 있길래 네. 팁을 복수로 주는 거구나. 뭐 그게 아니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T가 뭐라고요? 예, TIPS? 네, TIPS입니다. 네. 요즈마 펀드하고의 차이는요, 바로 네. 시장에 있습니다. 네. 요즈마 펀드는 단순 자금 투자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투자한 회사의 유태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네. 시장을 연결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벤처 캐피탈들도 네. 시장 장악에 의한 매출 실적이 있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인정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팁스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네.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만 바라보고서는 팁스의 모델도 성공한다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즈마하고 지금 팁스를 비교해 주신 건데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이해가 싹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 요즈마와 팁스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시장입니다. 요즘에는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자금 투자가 아닌 유태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곳까지 제공을 합니다. 투자와 시장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즈마 펀드는 이미 네. 투자할 때 IPO까지 다 생각하고 나갑니다. 나스닥 IPO까지. 네. 그러니까 역시 뭐 이제 시장 개발이 중요하다 이런 거네요. 네네. 네, 시장 개발해 줘야 된다. 네. 그게 요즈마 같은 스타일이다. 네네. 요즘 아이들도 알고 요즈마 펀드. 요즈마 펀드는 이제 시장 개발까지도 이렇게 딱 해준다. 네, 오늘 교수님 아주 재밌습니다. 그럼 시장 개발을 위해서 네. 시장 개발을 위해서 뭐 할 게 굉장히 많겠죠. 구체적인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거 굉장히 많을 텐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기를 하고 네. 자 오늘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창업 정책 그러니까 창업이 성공하려면 뭐 요즈마들 같은 이런 펀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네. 요즈마 펀드 같은 게. 네. 자 창업 정책도 뭐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줄곧 가칭 중소기업을 위한 토탈 비즈 플랫폼 정책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토탈 비즈 플랫폼이고요. 예, 이거는 중소기업 비즈니스를 위한 토탈 지원하는 플랫폼이라는 의미죠. 요즘하고 뭐 개념이 비슷하네요. 아, 그렇죠. 요즘하고 비슷하죠. 뒤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는 이제 창업자가 가장 잘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하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비즈니스 플랫폼이 지원을 하자라는 것이죠. 요즘하고 막 지원해 줬잖아요. 토탈 지원하는 것이죠. 토탈 지원. 예. 재미있는 것이 이제 창업의 열풍이 일 때 가장 인기 있는 분야가 바로 출판 분야입니다. 왜 그렇죠? 네, 바로 창업 관련한 책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거든요. 책 엄청 팔리죠. 맞습니다. 창업 성공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창업으로 성공한 기업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책만 팔렸지. 그 책 보고 공부해가지고 창업하면 실패한다 이거 아닙니까? 네. 왜냐? 요즘화가 없으니까. 요즘화 펀드 같은 이런 지원이 없어서 그렇다. 지금 그 말씀 하시려는 거죠? 네, 요즘화들이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그 책 보면 창업에 대해서 A, B, C, D 뭐 Z까지 다 나오죠. 네, 맞습니다. 네. 종합 백과사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네. 마치 이는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금을 통해 제대로 캐고 성공한 사람은 없죠. 금광 개척하러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금광은 개척이 잘 안 돼가지고 금 캐는 사람은 별로 없고, 네, 맞습니다. 청바지만 팔렸다 이런 소문이 났죠. 맞습니다. 또 술집만 부흥하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책이라는 게 뭐 아이템 발굴하고 회사 설립하고. 기술 개발하고 제안서 작성하고 영업 전략 수립하고 인맥 관리하고 투자 유치하고 정책 자금 신청 지원을 해야 되고 마케팅 해야 되고 해외 수출해야 되고 무역 통관 관리해야 되고 IPO
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IPO가 뭐죠? 주식을 상장하는 거죠. 네, 상장하는 거. 네. 근데 이 모든 것을 창업자가 어떻게 다 해냅니까? 뭐 저는 한 두 가지도 못 하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뭐 저게 뭐 회사 설립하는 것도 어려운데 네. 회사 설립하고 기술 개발까지는 했다고 칩시다. 네. 뭐 영업 이것도 어렵고 인맥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맞습니다. 네. 투자를 또 유치한다. 저거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마케팅에 수출에다가 뭐 무역 통관, 아이고 게다가 네. 또 뭐 상장까지 네.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저 창업한 그 소수의 멤버들이 다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네. 뭐 이건 정말 그 종합 박사가 아닌 다음에 네. 어떻게 하겠어요. 맞습니다. 하기 어렵겠네요. 네. 자, 그러니까 저 박사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 저 박 선생님은 네.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 정책의 방향이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 백과사전처럼 해가지고 알아서 다 하시오가 아니고 네. 창업자는 뭐 네. 일종의 기술자라든지 뭐 자기 특성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특성을 살려서 네 잘하는 일에나 열심히 집중해라. 네, 맞습니다. 집중하게 하라. 네. 잘하는 게 뭔데 그것만 열심히 해라. 네, 나머지는 맞습니다. 우리가 다 도와줄게.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전문가들이지 뭐. 네, 그 전문가는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요즘화 펀드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바로 이제 토탈 비즈 플랫폼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해답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네. 그리고 전문적인 플랫폼 지원이죠. 네. 아무리 열정이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그 많은 청년 창업가가 있다 할지라도 또 대학이나 국책연구소에서 뛰어난 연구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아이디어하고 기술에서만 최고일 뿐입니다. 그런 거죠. 네. 그 외에 시장 개발, 마케팅, 재무, 회계, 특허, 투자 유치 등에는 부족한 게 많죠. 그렇죠. 모두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요즘와 같은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벤처 캐피탈들은요. 기업을 발굴하고서부터 네. 초기에서 투자하고 나스닥 상장하는 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다 지원을 합니다. 그게 중요하네요. 네. 이러한 기업들을 네. 때로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럼 악셀레이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동차 악셀레이터. 맞습니다. 네. 엑셀러레이터. 예. 추진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업이 종종 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창업을 한 그 젊은 신인들이 그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 개발까지 다 해놓으면 네. 그 단계에서 이게 가치가 있겠다 싶으면 바로 그냥 요즘 펀드 같은 거 비슷한 것들이 덤벼 들어가지고 토탈 비즈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멋있네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네. 창업을 했습니다. 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정책 자금을 타야 돼요. 네. 근데 직원은 2명밖에 없어요. 네. 기술 개발을 하겠습니까? 네. 이 문서 작성하고 있겠죠. 못하죠. 결국 그런 어떤 모순된 구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엑셀러레이터 기업이 중요하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요즘화 펀드가 일종의 엑셀러레이터 기업이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우리도 네. 뭐 아까 팁스라고 있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사례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재미있는 그 엑셀러레이터 기업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CN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N테크. 예. 네. 사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2000년에 네. 벤처 열풍이 일 때 카이스트 벤처 1호가 됐던 기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창업 후 2년 이내에 연매출 50억을 만들기도 했죠. 네, 대단하네요. 네, 근데 지분 문제로 경영권을 상실합니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2003년도에 재창. 그렇네요. 기술만 있고 아이디어만 있었지 뭐 지분 이런 걸 잘 몰랐구나. 모르죠. 네. 네. 그래서 2003년도에 재창업을 했지만 또다시 폐업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네. 부채가 8억을 떠안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외식 주문 중개 플랫폼 시장에서 96%를 점유하는 회사로서 성장하게 되죠. 엄청나네. 뭐 요기요 그런 거 비슷한 거네요. 엄청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결과적으로는 뭐 실패와 성공의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공정한 산업 생태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요. 공정한 산업 생태계,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선 네. 각자 도생으로 어렵게 성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어떤 찾아보기 드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이분은 후배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런 사명감으로 현재는 엑셀러레이터 기업으로서 이제 변화가 되게 된 거죠. 이 기업이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가지고 네. 구체적이고도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단지 아까 이제 사명감을 가진 어떤 그 회사와 같은 한두 개 가지고서 나라가 변하겠습니까? 네. 이런 기능을 누가 하느냐 하면 사실은 정부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조직이 정부 내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고 보다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중소벤처 기업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해외 유명 벤처 캐피탈처럼 정책적 인프라를 토탈
원스톱으로 제공을 하고 중소벤처기업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네. 집중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네. 세계적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 조직 또는 정부 위탁 조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환경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 토탈 비즈 플랫폼은 정부가 반드시 구축하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거군요. 정부가. 네, 정부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토탈 비즈 플랫폼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정부의 일이다. 정부가 네.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뭐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 생태계가 여러 방면에서 구축되어 있지 않죠. 네. 생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뭐 한여름 M&A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M&A 시장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네. 조사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네. 단지 이제 대기업과 규모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대형 회계 법인들 네. 그런 기업들로 인한 기업 가치 평가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벤처가 나타나면 네. 이 벤처 중소기업의 기업 가치 같은 거 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그 유익한 방송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태계 정착을 위해서 뭐 정부의 역할 네.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제조업 생산성이 모두 후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뭐 이미 알려진 건데.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뭐 신문에 또 대스특필하고 있죠. 대스특필했죠. 왠지 아세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때리려고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은 말아먹었고 자동차 말아먹었고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까지 다 말아먹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리 놓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요. 최저임금 올라서 그렇대요. 맞습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합니까? 최저임금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네들이 과거 정부에서 제대로 투자 안 하고 구조 네. 계획 안 해가지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네. 어쨌건 뭐 이제 이게 이슈입니다. 맞습니다. 네. 방향의 문제죠. 네. 문재인 정부는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 사실은 뭐 이 기사를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예상된 문제 아닙니까? 알고 있었죠. 모두 이것은 대기업 주도 산업의 형태들이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시장으로 재편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 내수가 아니고 수출을 강조해 주셨던 거는 네. 우리 대한민국은 내수가 협사이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내수도 키워야 되겠지만 네. 이것만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 네, 맞습니다. 수출을 잘해야 되는데 네. 지금 대기업 중심의 수출이 좀 한계 봉착했으니 네. 이제는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이 말 하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일정 부분 대기업의 책임도 큽니다. 대기업이 안일했던 거죠. 맞아요. 대기업 왜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역량들은 네. 그들은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스스로 키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결국에는 모든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경쟁력을 네. 잃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정부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때고요. 네. 독일의 히든 챔피언처럼 네. 지난 정부의 어떤 정책과 별반 차별 없는 정책을 탈피해서 네. 혁신적인 정책으로 해외 시장을 반드시 펼쳐야 됩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 벤처 네. 비즈 플랫폼 정책 반드시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네. 진행이 돼야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방송을 저희들이 진행한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쯤에서 오늘 방송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다음에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죠. 뭐. 알겠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네. 자연스럽게 비즈 플랫폼 기능이 작동하고 네. 활성화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중요한 것이죠. 네. 정부가 사업의 단계별로 전문가들로 비즈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요. 네. 글로벌 IPO까지 성공 사례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따라 시장에서도 다양한 비즈 플랫폼이 구성되게 돼 있고요. 네. 더 많은 성공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이칼람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경제산업정책의 재현 방송이었는데요. 적극적 시장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제인데 특히
구체적으로 창업 지원 그리고 토탈 비즈니스 플랫폼의 중요성 이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박민식 정책위원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산업정책 시사방송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하면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구독하기, 정치와 시청 많이 권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